사주상담가 하나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의 금쪽이는 왜 힘든지 그 사연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33살 금쪽이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요. 성격상 주변 사람들이 힘들면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는데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도와주고 나면 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뒤에서 내 욕하는 사람도 되게 생겨요. 도와준 게 완전 똥이 돼서 돌아오니까 미치겠어요. 오늘 금쪽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 하고 의아하죠?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베푼 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바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만이라도 받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다고 느끼게 된다니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의 사주는 목화토금수 5가지의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오행 5가지의 기운들의 각각의 역할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재성이라는 기운이 있어요. 재성은 내가 극해서 거머쥐게 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목, 나무로 태어났을 때 땅이 되는 토 기운은 내가 뿌리를 콱 내려서 거머쥐고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은 내가 취하고 관리하는 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들, 크게 본다면 내가 가진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가진 돈도 물론 자산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탤런트, 즉 나의 능력이나 활동력이 재성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내가 가진 나의 자산이니 이것은 나를 위해서 써져야 할 텐데 사주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성이 편관이라는 기운을 옆에 두고 있을 때예요. 재성이 나의 자산, 나의 능력이라면 편관은 나를 강하게 누르고 제어하는 시련과도 같은 것. 나를 강하게 제압하는 내가 극복해야만 하는 상대인 거죠. 내가 극복해서 올라가면 이것은 나의 위치, 즉 나의 자리와 체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편관이라는 건 내포하고 있어요. 편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제압되고 사용될 수만 있다면 어떤 힘보다 더 강력한 아군이 되어주기도 하는 게 편관인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되었건 모든 기운 중에서 가장 그 기세가 강하고 흉포하게 나를 극한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성인 나의 달란트가 편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재성이 편관을 도와주는 관계가 됩니다. 보세요. 저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무토라는 땅이에요. 그럼 나에게 재성은 수 기운, 물이 되겠지요? 내가 댐이 되어서 물을 가두고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토극수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나무, 목 기운은 나에게 뿌리를 콱 내려서 나를 누르고 제어하는 관성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나에게 재성인 물이 관성인 나무를 만나면 이 나무를 오히려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물이 나무를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겠죠? 수생목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의 자산이 내가 이겨내야 할 시련을 오히려 키워버리는 형태인 거예요. 이것이 재성이 편관이라는 칠사를 생한다고 하여 재생살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준 도움이 되려 부정적으로 돌아오는 분들은 재생살을 사주 안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특히나 재성을 격국으로 사용하는데 옆에 편관이 붙어 있다면 이런 특징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재생살이 되는 사주는 관이라는 나의 격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도 나서서 더 열심히 하시고 앞장서서 남들을 돕기도 하는 분들이에요. 편관은 관이라는 나의 체면이나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의 재성으로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들인 거예요. 인간관계도 이왕 시작한 거 기왕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꼴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열심히 본인의 스타일대로 도움을 줍니다. 나에게 주어진 돈이나 나의 자산, 나의 능력을 활용하여 돕는 거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왜 배신을 당하게 될까요? 바로 본인의 스타일대로 도움을 준다.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필요 없는 것까지 챙겨줍니다. 본인이 도움을 주었으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었으니까 제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괜히 옆에 가서 이것도 이렇게 더 해봐.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알려준 대로 하라고 하면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가 공을 들였으니까 잘하라고, 잘되라고 도움을 주는 건데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한 참견이 되는 거죠. 본인은 선의로 내 것까지 나눠주면서 도움을 준 건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은 건 고마운데 계속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당하니까 빚을 진 마음도 들지만 이런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어디에서나 발벗고 나서고 주변 사람을 아는 것을 동원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좋은 친구라는 걸 알긴 하는데 만나는 건 나도 모르게 조금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만나면 우리가 동등한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주면서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고 내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본인 기준에 맞춰서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만나는 자리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제 생살은 특히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남편, 연인, 가까운 사람을 도울 때 안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니 내가 가진 모든 걸 끌어모아서라도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건 물론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다 나와 똑같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오늘 이야기 속에 재생살 사주의 솔루션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금쪽같이 여기세요. 나의 자산, 나의 돈, 나의 능력은 스스로 소중히 아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걸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남발해버리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돌덩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의 값어치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마세요.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다. 내가 이걸로 도와주지 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상대방은 혼자서 시련을 극복해가는 자기 개발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내 도움이 간절한 사람에게만 아껴가면서 나의 이 소중한 보물을 드러내세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훈계이고 참견입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남을 위해서 그 귀한 힘을 쓰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쓰시길 기원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재생사를 가진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